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가족 여러분. R&D 분과가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스승은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원영주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언니 원영주 두 번째 시간 맞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불안을 잘 이기고 린치핀으로서 원하는 목표 잘 하셨을까요? 네, 네, 맞죠? 그러셨네요. 예. 1차에 불안감에 떠는 사람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고용하지도, 함께 일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2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도마뱀 내가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예. 1번에 마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괄호해서 늦은 것은 포기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늑장을 부린다. 비슷하게 하기 싫으면 왜 늦게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막 가고 싶고 막 이런 좋아하는 곳이면 어때요? 노는 곳이고 막 이런 데는 어떨까요? 빨리 가겠죠. 그렇지 않고 힘들 일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저항 때문에 가기 싫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목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모임이나 행사에 갈 때 입고 갈 옷을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 이것도 너무 타인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갖 변명을 한다. 돈이 없다고 변명을 한다. 그리고 마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늑장을 부린다. 모임이나 행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지지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로 과도하게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저항의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전혀 흥미가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끌기보다는 자신을 끌어줄 사람을 찾는 것도 저항의 신호입니다. 동료들의 업적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반면 자신의 일에는 터무니없이 관대하다. 좀 나쁘죠? 이것도 신호입니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자신에게는 재능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하는 것. 이 모두가 저항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 볼까요?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마뱀 내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게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외칠 준비하십시오. 예, 옆에 가족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외쳐봅시다. 자, 이 모양 보면 제가 들리니까요. 거기 있죠. 세 번째 줄에 모두 합시다. 시작! 저항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도마뱀 내가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내가 화가 난 건 화가 나서 일을 못하기 때문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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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죠? 이 속이 시원하죠. 생각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말로 해라. 입 밖으로 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좋은 아침 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팅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파이팅! 하면서 혼자서 하든 뭐 가족이 있을 때 하든 가족한테 인사를 하기도 막 가족한테 그렇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뭐가 될까요? 나는 다이아몬드다. 나는 성공자다. 요런 등등의 각자의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들릴까 봐 들리든지 말든지 크게 외쳐가지고 뭐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들 해요. 저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마지 말고
표현을 합시다. 말을 해서 도마뱀 내가 20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는 더 크게 외치고 다닙시다. 25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작업과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떤 내용이냐면 진짜 일과 일반적인 일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일이란 우리가 그냥 지시받은 대로 반복하는 일, 누구나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업무나 체크리스트를 따라 수행하는 일, 그리고 또 기계나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일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수단, 자신의 분명한 열정은 바로 이 일이라고 합니다. 작업은 정령을 키우고 확장시키고 찬미한다. 상황을 바꾸는 예술을 만드는 것이다. 진정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통찰과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일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고 마감을 지켜 세상으로 내보내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뉴얼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도 만들고 창의성과 판단력을 발휘하여 조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감정 노동, 즉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꺼이 수행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객이 왜 사업을 고민할까? 파악해야 되고, 새로운 해결책도 제안해야 되고,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진짜 일의 핵심은 시간을 파는 노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통찰과 창조적 기여로 예술을 하는 사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린치핀이 하는 일이 진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셨죠, 그죠?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마도 어쩌면 이런 같은 아니한 생각을 하다 보면 무조건 안 된다. 달려야 합니다. 무조건 달려야 된다. 핑계 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반항할 여유가 없이 마감일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대단한 성공을 결단하고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항의 바람을 맞아서 초심을 잃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6페이지 주겠습니다. 세 번째 줄, 저항, 핑계, 두려움, 유혹을 느낄 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항의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든 우리는 저항에 맞서야 하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천재성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돌파구가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날수록 바람은 거칠게 불 것이고 저항은 더 강하게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네. 힘드실 수도 있죠.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요, 힘들수록 우리의 돌파구가 가까이 와 있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깝기 때문에 보기는 바보나 합니다. 그죠? 네. 힘을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서 6번째 줄 256페이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항이 가로막고 싶어 하는 것을 찾으면 된대요. 저항이 나를 어떻게 가로막는지 내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러면 저항은 겁을 먹을 것이고 무서워서도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현명한 소비자들의 네트워크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꾸준한 관계 관리와 진정성 있는 제품 경험 공유하면서 리더십을 통해 팀을 육성하고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주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늘려나가면 아주 튼튼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저항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제가 오늘은 서울말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투리를 심하게 써가지고. 우리 동네 말로 하면은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요런 거. 아니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거절하면 어쩌지? 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설명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 좀 더 공부한 뒤에 시작하지 뭐, 좀 나중에 하지 뭐. 이러고 계시진 않나요? 네, 아니죠. 항상 새로운 사람에게 연락하고 거절당한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누고 숨기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로서 나서고 꾸준히 행동하면서 눈에 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유산화의 가치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모르면요 아는 척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배우자 이거 어떻습니까? 함께 배우자. 예.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랫줄입니다. 256페이지. 영화배우 존 굿맨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네 단계로 착착 내려가더라고요. 첫 번째, 연극,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출연 제안을 받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려고 했답니다. 왜? 자기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이게 바로 저항이 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바보야. 본인한테 한 거죠? 이 바보야. 이건 일생일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하면서 저항에 맞습니다. 용기를 낸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군매는 스타가 됩니다. 하지 않았으면, 저항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스타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항에 도전하는 자세 덕분에 그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유사나를 만난 게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 전화하기 두렵고 만나기 두렵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에 맞서서 해냅시다. 군벤처럼.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될까요? 스타가 됩시다. 어때요? 네, 스타가 되봅시다. 그리고 25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 도마뱀 내가 숨기 위해서 몰두하는 임무인지 나의 임무를 한번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 임무는 당장 그만두시래요. 그리고 반대로 도마뱀이 무서워하는 임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고 이 책에 그냥 글로 적혀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읽어집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러면서 끝까지 해! 라고 저는 읽어집니다. 예,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259페이지.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웃기는 게 있죠. 오늘날의 반 고흐가 태어났다면 유기농 두부를 팔러 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어요. 웃기죠. 우리가 알기로는 대단한 예술가인데 그만큼 그 시절에 그림밖에 할 게 없었대요. 고흐의 그림은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런데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시장의 반응만을 기준으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스 고딘의 책에서 반고흐가 자주 나오는데 반고흐는 성공한 화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작품을 만든 용감한 사람, 비난과 무관심 속에서도 계속 행동한 사람, 저항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입을 거절당할까봐 안 하고, 제품을 소개했다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못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행동을 미룹니다. 반 고흐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사업에서도 가치를 만드는 행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예. 자, 예술은 그림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행동도 해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십시오. 진심 어린 도움도 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신의 예술을 바로 선물하십시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반대하고 친구가 거절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런 분들은 이게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에게 온 저항 있죠. 이 저항부터 이겨내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겨내고 나가서 봐라, 나 열심히 하지. 네가 반대해도 성공할 것 같지? 이러면 아무도 반대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싸우지는 마세요. 저처럼. 자, 260페이지 가겠습니다. 260페이지 제일 아래 정령을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다.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저항은 도망가라고 부추긴다. 어디로 갈까요? 예, 인터넷으로 도망을 간대요. 우리 뭐 합니까? 우리가 바른 말만 하면 손에 있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않나요? 그것처럼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인터넷 속으로. 예,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핸드폰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 게임 중독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칭찬을 좀 많이 못 받아본 분들, 이런 분들, 게임을 하면 1레벨은 굉장히 쉽잖아요. 1레벨 했는데 게임에서 과도하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가고 2단계 하고 2단계 했는데 더 막 이렇게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3단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에 중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 영화를 지난주에 봤어요. 지금 군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과 보내는 날이어가지고 아무도 없어서 남편하고 둘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군체라는 영화가 그게 개미 집단 이런 벌 집단 요런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이게 잘못된 정보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참,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그거를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잘못된 지시에 복종하기 위해서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개미 지옥에서 이렇게 불에 타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공부 속에서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 속에서 많이 배워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 싫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 숨어버린다고 비꼬는 표현입니다. 이건. 자, 비꼬는 표현이고 2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리오 바바우타 작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복잡한 그런 생산 수단보다 단순함, 집중, 습관을 강조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해요.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또 알려줍니다. 하루에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정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너무 어렵지 않은 거. 하루에 오늘 하루에 가서 내가 3BC 세 건 끊고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에 한 명에게 안부 연락하기. 진짜. 그리고 하루에 한 건 건강 정보 공유하기. 하루에 한 번 감사 표현하기. 이런 것처럼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좋죠. 그러니까 2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 시간에 일 마치기 나옵니다. 282페이지. 첫 번째는 마감일을 글로 써서 붙인다. 예, 정말로 벽에 붙여라. 그러면 현실이 된다. 이 날짜에 무조건 일을 마무리해서 내보낼 것이다. 꼭
행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꿈판이라든지 우리 해놓잖아요. 그리고 저는 집에 그 보드판이 있는데 여기다가 골드 가기 이렇게 적어 놔 놓으면요. 그 가족들이 봐요. 그러면 가족들이 물어봐요. 제가 그 골드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불리할 때 되면 지나가면서 엄마 언제 골드 가요? 또 조금 불리하면 엄마 언제 골드 가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하나만, 나 혼자만 몰래 노트에 적는 거 말고 온 가족이 볼 수 있게 적어 놔두면요.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크게 한번 붙여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을 낚으러 간다. 라고 나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초대한다. 원하는 만큼 도움을 받는다. 그들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연락처나 뭐 이런 거를 다 적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객 카드 만드는 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성공의 8단계를 시작하는 단계,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대로 성공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그레이트 폴 데드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중음악을 하는 밴드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보통 라디오에 좀 내 음악 좀 틀어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은요, 자신의 음악을 라디오에서 절대 틀지 못하게 했고요. 그 음반을 많이 팔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이분은 시스템에 매수되어 갈기갈기 난도질 당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훼손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함께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연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도마뱀 뇌가 이렇게 이분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저항이 안 생기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음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소속감도 주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의미 있게 팬들이랑 서로 연결하게 하는 일반 회사와는 차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이른 린츠 박사님이 살짝 생각이 나요. 이때 일반 매대에서 유산화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제품 판매만 하는 조직보다 건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에 더 강력한 힘을 아셨고 그 사람들이 제품 자체보다도 신뢰, 소속감, 성장 관계 때문에 오래 남는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 주셨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무한한 수익을 벌 수 있게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음, 더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날에 약속한 대로 이제 네가 끝났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음, 앞은 60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뭐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시네.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60페이지 가치의 서열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계단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아래부터 채집, 사냥, 성장, 생산, 판매, 관계, 창조, 발명이 나옵니다. 아래쪽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계단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적어집니다. 하지만 일은 덜 힘들어지고 보수도 커집니다. 채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단순한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거의 지불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우리도 한 계단씩 배우고 행동해서 뭐가 될까요? 스타가 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66페이지 갑니다. 그죠? 우리 스타가 되는 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66페이지에는요,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두려워서 굴복하고 항복하실 건가요?
아니요.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야죠. 가치를 만들 것이며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에 학교와 선생은 구분해야 한다. 훌륭한 선생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삶을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삶을 선생님이 바꿔주죠. 예, 우리에게는 그런 선생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선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수많은 학교들이 훌륭한 선생을 짓밟고 잘라낸다. 학교는 조직에 관련적이고 평범하고 순응하는 선생들만 남긴다. 내면의 예술성을 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세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천재는 만들어진다. 훌륭한 재능, 유전자 교육, 배경, 인간관계를 타고난 운 좋은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아마존닷컴을 세운 어, 제프 베이조스와 애플을 세운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깜빵에서 세상을 바꾸고 제시 휴스는 오마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대학을 당하고도 미국에서 공공기업을 이끄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다. 처음에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천재성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스스로 천재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이 책을 가득 채워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책에 적히면 좋겠습니다. 자, 80페이지 중간을 보겠습니다. 기업이 더 인간적이고 더 눈에 띄고 더 빨리 반응하고 고객과 직접 관계를 맺을수록 시장에서 꼭 필요한 조직이 된다. 직원들은 린치핀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바로 내 회사를 린치핀으로 만든다고 적혀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해내는 꼭 필요한 사람의 조직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수익도 높다. 시작할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조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면 그들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계의 톱니바퀴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느낄 때 힘든 일에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예술가, 모든 것을 바꿀 사람, 꿈을 실현할 사람이다.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고 내일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다. 106페이지 가겠습니다. 린치피인 선언입니다.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발명을 하고 관계를 맺고 창조하고 이를 벌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7페이지 소박하지만 강력한 부품 우리가 아는 린치핀입니다. 이거 철물점에 가면요 좀 십몇 년 됐으니까 좀 올랐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 10만 원 아니고 1,000원 안 돼요. 1,000원. 매력적이진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바퀴를 축에 고정해 주기도 하고 작은 부품들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적어도 린치핀 같은 직원을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때로는 수천 명을 보유하는 조직도 있다. 린치핀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준다. 린치핀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키리더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사람, 솔선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 사업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딱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의 힘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저항을 받지 않도록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멋진 강의 해주신 원영주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가슴에 뜨거운 예술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그로잉업 가족 여러분, 저항에 멋지게 맞서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들으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 트레이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동채였습니다. 줌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